안녕하세요. 오늘은 임플란트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이제 임플란트 급여 대상으로는 만 65세 이상이고요. 이제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상악하악 또는 부분 무치약 환자인데요. 지금 보시면 완전 무치약은 제외로 되어 있죠. 이 말인즉슨 우리 완전 무치약 덴처 가능하죠. 풀 덴처 가능하죠.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 임플란트 2개 식립을 했어요. 우리 임플란트 시기에 자석 따라서 이거 뭐로 사용 가능하죠? 오버덴처 사용 가능하죠. 이제 오버덴처 사용할 수 있는 임플란트를 맞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분 무치약이라고 치아가 있어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적응증으로는 보시면 분리형 식립재료로 식립했을 경우인데요. 이 분리형 식립재료로 사용했다라는 건 분명 반대로 일체형 식립재료로 사용했을 경우가 나온다라는 뜻이니까 요거 기억을 해주세요. 이제 분리형 식립재료라는 건 밑에 픽스처 식립을 했어요. 픽스처 식립하고 여기다가 어버트먼트 들어가고 위에 보철물 들어가는 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시스템일 경우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럴 경우에 보철물 같은 경우는 PFM으로 되어 있어야 보험 적용이 가능해요. 그 말인즉슨 이제 지르코니아, 그 다음에 골드 이렇게 귀금속으로 했을 경우는 산정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에 보철물은 PFM, 그 다음 분리형 식립재료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진료 단계로는 3단계로 해서 단계별 시술이 원칙으로 해서 이제 묶음숙화제로 들어가고 있어요. 1단계 같은 경우는 우리 처음 와가지고 막 파노라마 찍고 진단 내리고 할 거잖아요. 그럴 경우 1단계 청구 가능하고요. 2단계 같은 경우는 식립하고 그 다음에 스티치 아웃 하는 날. 그다음에 스티치 아웃 하고 나서 이제 다음 이제 한참 기다렸다가 우리 딜리버리 하죠. 딜리버리 하면은 그때 딜리버리 할 때 3단계 청구 가능해요. 요 단계별로 하는 행위들 기억해 주시고요. 환자 같은 경우에 1인당 평생 2개까지가 산정 가능하거든요. 우리 틀니랑 계속 비교를 해볼 건데 틀니 같은 경우는 1악당으로 해서 산정 가능했지만 얘는 1치당으로 해서 평생 2개까지만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치과 제로로 해서 이제 여기 보면은 힐링 이런 같은 별도 산정은 따로 할 수 없어요. 이 행위에 들어가져 있는 거라고 해서 따로 산정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우리는 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요거 청구 가능하구나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본인 부담률 조금 중요하게 나와요. 요거 기억 잘 해주셔야 되는데 우리 여기 총액이죠. 요양급여 비용의 30%, 우리는 30%, 건강보험 환자들은 30% 이제 적용 가능하고 30% 본인 부담금이 있고요. 의료급여 1종 같은 경우는 10%, 2종 같은 경우는 20%예요. 우리 틀니랑 비교해 볼 수도 있겠죠. 틀니 1종 몇 프로였죠? 5%. 우리 2종 몇 프로였죠? 10%. 요거 외워주셔야 돼요. 꼭 외워주시고요. 이제 상병명 이거 되게 중요한데요. 틀니나 임플란트랑 당일 상병명을 쓰고 있어요. K08.1 사고 추출 또는 국한성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 요 상병명 묻는 문제 좀 나오니까 이것도 꼭 외워주세요. 상병명은 요거 쓰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진료 단계별 포괄수가제로 단계별로 비용을 산정하고 각 진료 단계 종료 시 청구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1단계 우리 뭐한다? 계획 수립하고 뭐하고 식립 그 다음에 2단계 그때 이제 1단계 끝나고 청구 가능하고 2단계 뭐 식립하고 스티치 아웃 하는 날 2단계 청구할 수 있어요. 우리 3단계는 우리 뭐 수치 제거 폰트고 하죠.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하는 날 3단계 청구 가능하다라는 거 꼭 외워주세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행위가 끝나고 청구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약제나 뭐 다른 진찰료 같은 거는 이제 별도 산정되어서 할 수 없고 우리가 처음 등록을 할 경우에는 이동이 불가해요. 요거는 틀니와 같죠. 틀니도 우리 등록을 하면은 다른 데서 못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기억해 주시고요. 급여 품목으로 등재된 식립 재료는 반드시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한다. 이 재료대 신고가 재료대를 등록을 해야 우리가 급여로 해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재료 오는 거 다 신고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여기 밑에 6번 보면 치과 임플란트 수가에 발치료가 포함된 것이 아니므로 발치료는 산정 가능하다. 발치료 산정 가능해요. 근데 여기 보면 단 1단계가 동시 진행 시 진찰료 산정 불가.
요 말은 저희가 1단계, 2단계, 3단계 할 때 우리 초재진 칸에 틀니 임플란트를 해요. 우리 틀니 임플란트로 하게 되면은 요 진찰료 산정이 0원을 뜨거든요. 이 0원 뜨는 날 너네가 급여 진료하면은 따로 이건 0원이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거 알아주시고요. 그래서 뭐 발치료를 하든 안 하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발치료는 따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요거 많이 외워주셔야 되는데 시술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행위예요. 아까 우리 배웠죠. 완전 모치약 환자에게 시술할 경우 완전 모치약 우리 하면 요거 오버덴처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린 불량 식립 재료로 식립을 해야 되죠. 얘는 일체형 식립 재료로 시술할 경우래요. 이렇게 일체형 식립 재료로 시술한다는 건 밑에 픽스처랑 어버트먼트가 하나로 묶여있는 애예요. 요거 자체를 그냥 하나로 식립을 하는 경우거든요. 요런 경우는 보험 임플란트가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위에 올라가는 보철물이 PFM이 아닐 경우도 우리 비급여예요. 상악골 관통에 관골에 식립하는 이게 뭐냐? 우리 상악동 여기 비어 있잖아요. 요 비어있는 부분을 피해서 여기 관골이라는 부분에 이렇게 식립을 하는 경우가 비급여에 행한다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저희가 좀 생소해서 외워주셔야 되는데 예전에 일본에서 조금 많이 했었던 술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좀 외워주세요. 그리고 아까 여기는 오버덴처를 위한 또 각종 어태치먼트 써있잖아요. 아까 무치약 환자에게 우리 오버덴처 할 경우 안 된다고 했죠. 같이 묶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우리 급여 가는 개수 몇 개라고 했죠? 2개, 1인당 평생 2개예요. 평생 2개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부분 비급여라고 해가지고 우리 급여 임플란트 식립하는 건 급여이잖아요. 급여에다가 니네 추가 돈 내고 뭐 아까 등재된 급여 임플란트 식립 재료가 있잖아요. 그거 안 할 경우 이제 받을 수 있는 게 있고요. 우리 보면 고리식 상악동 거산술 나오잖아요. 이거는 환자마다 다른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급여로 적용해 주지 않고요. 그냥 추가적으로 들어갈 경우 이 돈은 따로 추가 금액 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비급여 비용으로 우리가 비급여로 추가 받을 수 있다는 거고, 맞춤형 지대주 커스텀 어버트먼트 환자의 이제 잇몸 라인에 따라서 커스텀 어버트먼트가 들어갈 경우가 있어요. 요거는 환자한테 맞춰서 만들어지는 경우거든요. 뭐 메탈 한 봉을 깡다던가 해가지고 만들어지는 경우고요. 요거 수입 비급여 비싼 거 니네 비싼 거 하려면 해, 대신 이건 비급여야 라는 말이에요. 우리 추가 돈 더 내고 임플란트 식립하는 건 돈을 받고 이렇게 해서 받을 수 있다는 뜻이고요. 치과 임플란트의 브릿지의 펀틱 우리 2개 심었어. 2개 심었는데 여기 부분 파닉으로 해서 묶을 수 있죠. 이럴 경우 이 부분은 이제 크라운 비용을 해가지고 따로 비급여 청구가 가능해요.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다라는 거 3가지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치과 임플란트 진료 단계예요. 아까 우리 1일에 완료되는 게 아니라 끝나는 날 산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1단계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어 있는 게 뭐 파노라마, 뭐 상담, 원장님 검진 이런 비용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CT 포함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요런 게 다 끝나고 나 여기서 임플란트 할게 했을 때 1단계 청구 가능하고요. 2단계는 이제 고정치 식립 후 발사 시 청구. 우리 식립 임플란트 그 다음에 식립 수술하죠. 수술하고 스티치 아웃 하는 날 2단계가 청구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제로대 산정되어 있죠. 이 제로대 산정이라는 건 우리 픽스처 그날 추가적으로 이제 픽스처에 대한 비용 제로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대신 이 픽스처 같은 경우는 뭐 회사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들어오는 돈마다 다 다르고 픽스처마다 다르기 때문에 제로대를 따로 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단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날 스티치 아웃 했으니까 또 기다렸다가 우리 본 뜨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딜리버리 하죠. 딜리버리 하는 날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딜리버리 하는 날 완전히 붙이긴 하지만
이제 이게 세븐 타입으로 됐을 경우 임시 부착도 하잖아요. 그래도 딜리버리 하는 날 3단계 청구 가능하다는 거 꼭 외워주시고요. 이 3단계 청구하는 날, 우리 딜리버리 하는 날은 지대조, 어버트먼트라고 해가지고 우리 보철물이랑 같이 픽스처 식립된 부분에다가 보철물 밑에 어버트먼트 같이 붙여서 붙이죠. 요 어버트먼트를 산정 가능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재료대 너네 추가적으로 급여해줄게. 재료대 줄게 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단계에서 픽스처, 3단계에서 어버트먼트 청구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주세요. 그리고 우리 치과 임플란트 유지 관리예요. 치과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3개월이 초과될 경우 치아로 보고 있어요. 치아처럼 너네 이거 발치할 때 똑같이 발치처럼 할 수 있고 재부착했을 때 재부착 선정 가능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개월 기준으로 해서 우리 관리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지금 처음에 3개월 이내에 우리 어디 불편해요 했을 때에는 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라고 되어 있고요. 3개월 이후로 했을 때 이 급여 항목 산정 가능한 또는 뭐 치주 그때 잇몸 안 좋아요 했을 때 치주를 해서 급여 항목이기 때문에 급여 항목으로도 가능하고 뭐 보철을 다시 해야 된다 아니면 보철을 어떻게 해야 된다 했을 땐 비급여 이렇게 산정이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3개월 우리 틀리할 때도 배웠죠. 3개월 동안 6회에 걸쳐서 무상 유지 관리 가능하다라는 거. 얘도 3개월 동안 진찰료만 산정해서 다른 것들은 봐주고 3개월 이후가 되는 것들은 여기선 급여 항목을 했을 경우는 급여, 비급여 항목을 했을 때는 비급여로 해서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임플란트 제거술이에요. 임플란트 제거술 같은 경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얘는 발치. 우리의 발치 기준이랑 비슷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세요. 우리 발치도 발치하는 거 뭐였죠? 난이도에 따라서 발치 산정 기준이 달랐죠. 얘도 단순과 복잡으로 나뉘고 있는데 단순의 경우는 얘가 동요도가 있어서 그냥 쪽 뽑히는 경우예요. 뭐 쪽 뽑히진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 힘들지 않고 해가지고 뽑는 경우는 단순으로 산정하고 있고요. 복잡 같은 경우는 얘가 동요도 없이 잘 안 뽑혀가지고 별도로 전용 키트를 사용하여서 제거를 할 경우에요. 우리 가끔 그 주변에 뼈도 쳐가지고 빼야 되니까 여기에 뻐도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 뻐를 썼을 경우에는 뻐 가로에서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 이제 기억해 주시고요. 이거 조금 중요해요. 그 다음에 발치와 동일하게 마취, 엑스레이 별도 산정 가능하고 얘 같은 경우는 뭐 65세 이상 임플란트 우리 여태까지 배웠으니까 65세 이상 아니야? 라고 할 수 있는데 연령에 무관해요. 연령에 무관하게 이제 비급여 임플란트를 했을 경우도 시술 가능하다라는 거 3개월 지나면 이거 그냥 치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동일 부위 치은 방위 수파술과 이윤 임플란트 제거술 동시 시행했을 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 우리 이거 보면 뭐 생각나죠? 발치 생각나지 않으시나요? 발치도 똑같이 치은 방위 수파술 했을 때 이제 100대 50이었거든요. 얘도 임플란트 제거술도 똑같다 기억해 주시고요. 임플란트 보철물 교환면 나사 삽입구 재충전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가끔 임플란트 홀 매운데 떨어졌어요 라고 해서 오시는 경우 있잖아요. 이럴 경우 산정 가능한 거예요. 이럴 때는 우리 오늘 그냥 당일날 다 충전했으니까 축충 아니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충전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충전으로 산정하는데 충전은 와동 형성료, 그 다음에 충전료, 그 다음에 재료대가 산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충전물 연마까지 산정 가능합니다. 우리 높이 안 맞을 경우 조금 더 해서 높이까지 맞춰주는 충전물 연마까지 산정 가능하다라는 거 이거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타치거나 비급여 임플란트 항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3개월 지나면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 치아다. 그 다음에 임플란트 보철 재부착도 똑같이 치아와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제 3개월 초과부터 이제 했을 경우 임시부착을 우리 임시부착 똑같죠. 이것도 임시부착을 반복하는 경우는 적용 불가라는 거. 타치과 가능, 임플란트 가능, 비급여 가능. 그 다음에 연령 무관. 우리 65세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요 유지 관리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에
이제 3개월이 초과된 경우 첫 이제 수복물 관련 처치는 비급여 산정. 아까 3개월 전에 이런 증상이 일어났을 경우는 진찰료만 산정이에요. 하지만 3개월 이후부터는 얘네를 다 비급여로 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계속 65세 나오기 때문에 이제 틀니 임플란트는 65세, 그 다음에 상병명은 K08.1 사고 그거 있죠. 요거 상병명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완전 틀니랑 부분 틀니로 나뉘는 건 얘는 1악당으로 해요. 1악당으로 해서 7년 이내 1회 산정 가능하고요. 이제 완전 틀니 같은 경우는 우리 5단계죠. 5단계인데 부분 틀니는 메탈 시적이 있어요. 메탈 시적, 그래서 한 단계 추가돼서 6단계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얘는 각 단계별 했을 경우 산정이 가능한데 얘 같은 경우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마무리 단계 산정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임플란트는 치당으로 해서 평생 2개. 우리 얘는 7년 이내에서 뭐 그리고 안 좋다고 하면 또 추가 가능하고 막 그랬죠. 하지만 얘는 평생 2개라는 거, 그리고 1단계에서 3단계까지 있다는 거, 단계별 마무리 때 산정 가능하다는 거 아까 1단계 말씀드렸어요. 1단계 계획 수립, 2단계 스티치 아웃 하는 날, 3단계 딜리버리 하는 날, 이렇게 해서 산정 가능합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재료가 산정 불가한데 우리 임플란트는 어떻죠? 임플란트는 2단계 때 우리 2단계 하는 날 스티치 아웃 하는 날이죠. 이날 픽스처 식립하잖아요. 그죠? 픽스처 식립하는 날 우리 픽스처 돈 받을 수 있고 추가 산정 재료대. 그 다음에 딜리버리 하는 날 우리 보철물이랑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지대조 여기 어버트먼트 산정 가능합니다. 재료대 추가 가능하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OX 문제 풀어볼 건데요. 만 65세 이상 부분 못지역 환자래요. 근데 여기 일체형 식립재료하고 맞춤형 지대주 사용하는 경우래요. 근데 시술 전체가 비급여다. 자, 다음 뭐죠? 비급여죠. 왜 비급여일까요? 보시면 맞춤 지대주까지는 괜찮았는데 일체형 식립재료래요. 우리 말씀드렸죠. 분리형 식립재료 픽스처 따로, 어버트먼트 따로, 그 다음에 크라운 따로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얘는 지금 일체형 어버트먼트랑 픽스처가 하나로 연결된 애를 식립했을 경우에는 비급여다 라고 말씀드렸죠. 요거를 식립해가지고 전체가 비급여가 되는 경우예요. 맞춤 지대주 같은 경우는 우리 커스텀 어버트먼트죠. 커스텀 어버트먼트는 그냥 추가적으로 해서 우리가 급여 산정이 가능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지금 상하계 부분 틀니 사용하는 65세 어르신이 14번 치아를 빠졌대요. 근데 임플란트 할 경우 전체가 급여 불가인가요? 아니죠. 이제 우리 지금 부분 틀니 했다라는 건 다른 치아가 있다라는 건데 거기에 지금 치아가 빠져서 여기 부분을 임플란트로 다시 식립을 해서 지대치로 묶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산정 가능하거든요. 부분 무치아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의료급여 일종의 환자, 의료급여 만 65세 환자가 임플란트 10% 맞죠? 우리 2종 몇 프로라고 했죠? 2종 20%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철물 교환면 나사 재충전 행위는 치과 임플란트 수복 6개월 초과부터 산정 가능하다. 3개월 말씀드렸죠. 임플란트는 3개월이 지나면 치아로 간주한다. 급여 임플란트의 3단계 청구는 보철물 임시 부착 시에도 산정 가능하다. 이거 우리 산정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급여 임플란트의 진료비 재불반의 행위별 수가제이다. 요거 틀니를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는 단계별 수가제이다. 왜 자꾸 요게 뜰까? 그 다음에 만 70세 할머니가 35, 여기 37이죠. 35, 37 임플란트를 식립 후 이렇게 브릿지를 했대요. 35 식립하고 37 한 다음에 여기에 폰틱을 달아서 이제 식립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럴 경우 얘 뭐라 그랬죠? 크라운 산정 가능하다고 했죠.
임플란트 시술 전 발치할 경우 발치로 산정 가능하다. 발치로 산정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대신 우리가 임플란트 1단계 계획 수립하는 날 발치를 할 경우에는 발치료는 급여가 가능하지만 초재진 같은 경우는 이미 틀니 임플란트로 해가지고 여기가 0원이었어요. 요 초재진료는 산정 가능하지 않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임플란트 보철의 재부착은 연령 무관하게 적용 가능하다. 연령 무관하게 3개월 지나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만 65세 완전 무치약 환자가 구치부의 식립 판단 전제하에 평생 2개의 임플란트 급여가 산정 가능하다. 아니죠. 이 뜻은 이제 우리가 나 구치부에 식립해서 오버된 척 안 할 거야 라고 해도 이렇게 무치약 환자에는 적용이 불가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아까 임플란트는 지금 우리가 기억해 둬야 될 게 만 65세 이상, 그리고 부분 무치약 환자, 분리형 식립재료로 식립했을 경우 PFM 3단계, 평생 2개, 그리고 요양급여 30%, 의료급여 10%, 1종 10%, 2종 20%. 그 다음에 상병명은 K08.1, 사고 또는 추출 또는 국한 치주병에 의한 치아 상실이라는 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고, 시술 전체가 비급여인 경우 꼭 외워주세요. 요 중요한 거 위주로 한 번 더 공부하실게요.